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정협의 안개 속으로 이제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열릴 것 같았던 국정협의의 이야기군요. 네, 오늘 예정됐던 2차 국정협의회 이 회담 직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참석을 보류해서 이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중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무산. 그러니까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국정협의회가 이제 앞으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좀 어떤 의제들이 좀 올라올까요? 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무산에 유감이라면서도 추경만큼은 추진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당초 연급개혁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의견이 첨예한 의제들에 대해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네, 추경의 경우에는 여야가 편성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생 분야 추경 제안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전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을 이 자체 추경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네. 국민의힘은 앞서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이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을 추진하고 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연금 개혁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에는 여야가 동의를 했지만 소득 대체율과 자동 조정 장치를 조건으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도 비슷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회의 권한.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한 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이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태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었죠. 네. 이 헌법재판소는 55일 만에 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을 이제 보류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네, 현재는 이 재판관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네. 이 의무를 지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최 권한대행이 추가로 주장했던 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재판관 3명은 심판 청구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지만 이 지난 14일에 야당 주도로 국회가 가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흠결이 보완돼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만 현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고 최 대행이 즉시 임명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국회 측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 구인체제 복원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헌재 결정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법률상에 이제 의무가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임명을 언제 하느냐 또 이제 재판관 이 임명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또 임명을 하더라도 8인 체제로 결국에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이 다소 짧은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임명 여부와 이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각 임명에는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헌재 결정문에는 이 피청구인인 최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에는 결정을 내릴 거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마 후보자가 만약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 8인 체제로 당초 예정된 이 3월 중순쯤에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참여를 할 경우에는 이 원칙상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증거 조사 같은 절차로 이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탄핵 심판이 양쪽 최종 의견까지 듣는 이 변론의 마무리 절차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2주 안에 이제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뽑아 보겠습니다. 67분 그리고 84일. 네,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해서 67분간 최종 진술을 이어갔고요. 국회 계엄군이 출동했던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에 이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선 상황이 된 건데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복귀하게 되면 개헌과 또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죠. 네,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이 자녀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고 이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국론 분열도 통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헌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도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44차례 쓰면서 이 야당의 줄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이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이 비상계엄에 대한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면서 그 탄핵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고요. 이 민주당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는데도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총 11차례 이제 열렸었는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목할 만한 그 지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었을까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2시간씩 이 마지막 종합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양측 대리인단의 변론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 국회 측 최종 의견 진술 도중에 심판정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도 했고요. 이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 시절을 회상하다가 이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 계엄을 통해 자신이 계몽됐다고 주장해 화제가 됐고요.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는 인간 윤석열은 사람 냄새가 났다면서 불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앞두고 있습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